한 달 전에 아내 부탁을 받고 고배당주 3개를 샀는데요. 이번에 3곳에서 모두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금이 총 67만원, 총 자산은 190만원이 늘었고요. 이 세 종목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155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과거 차트를 보면 리얼티 인컴이 언제 상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금리 상승이 멈추고 고금리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리얼티 인컴의 성과가 좋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역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현재는 금리 상승이 멈추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최근의 성과가 꽤 괜찮습니다.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리얼티 인컴이 플러스 9.8% 올랐고요. 같은 기간 S&P 500은 3.9% 올랐습니다. 역시 고금리엔 리얼티 인컴이 최고네요. 물론 월 0.45%, 연으로 따지면 5%가 넘는 배당도 받았고요. 제피는 커버드 콜입니다. 따라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건 말하면 입만 아프겠죠. 월 0.65%, 1년 기준 8%라는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내어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럼 고배당을 얻는 대신에 뭘 내줬냐? 163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커버드 콜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슈드로 전환해서 주가 상승도 노릴 계획입니다. 현재 제피 수익률은 플러스 1%로 아직 녹지 않았으니까 리밸런싱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TLTW는 이번 달에 배당금이 44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엄청나죠? 월 배당이 무려 2%, 연으로 환산하면 24%인데요. 덕분에 TLTW는 배당락을 크게 맞았어요. 배당락을 크게 얻어 맞긴 했는데 다행히 채권이 조금 올라주면서 일부 만회했습니다. 현재 손실률은 마이너스 2.5%. 저는 TLTW의 손실이 7%를 넘어가게 되면 TLTW를 4등분해서 TLT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야 계좌가 녹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마이너스 2.5%니까 리밸런싱 할 단계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배당 많이 받는다고 헛물 켜지 말고 그냥 슈드나 사서 모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슈드 사서 모으면 편안한 배당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데 조금 불편하게 살면 이렇게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남의 돈 받아내려면 피똥 쌉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런 리밸런싱은 일도 아니죠. 모든 파생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투자하는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좋은 전략을 세운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리얼티 인컴, TLTW, 제피 이렇게 세 종목에 투자한 이유는 자산 증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종목은 매월 고배당을 지급하는데요. 과거 차트를 보면 상승하는 시기가 서로 달랐어요. 리얼티 인컴은 금리 상승을 멈춘 후에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오릅니다. TLT는 금리 하락이 시작되는 초기에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기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막바지에 크게 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137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리얼티 인컴과 TLT가 상승하는 금리 인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가가 내렸어요. 155번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리얼티 인컴과 TLT가 오르는 시기에 제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리얼티 인컴과 TLT가 올라줄 테니까 전체 자산의 변동률은 크지 않을 겁니다. 1970년대는 금리 인하기에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만약 저의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주가가 오른다면 저로서는 땡큐죠. 왜냐면 리얼티 인컴, 제피, TLTW 모두 오를 테니까. 주가는 안 올라도 좋다. 고배당을 받게 해다오. 라는 아내의 바람대로 현재는 고배당을 받았고요. 더불어 손실은커녕 오히려 주가가 올랐으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다시 아내의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